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고요. 이번 소파이 영상에서는 제가 글을 남기긴 했었는데 30개 정도 영상이 넘는 소파이에 대한 좋은 내용만 이야기했었는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대외 변수를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꼽은 가장 중요한 이슈는 PFOF 규제고요. 영어로 읽으면 Payment for Order Flow인데 로빈후드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다만 소파이 주식 거래가 로빈후드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빈후드가 규제를 받는다면 당연하겠지만 소파이도 같이 따라가는 패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조금 더 대응이 쉬울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고, 물론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뭐 실적에 대한 문제, 경쟁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규제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영상 몇 개에 걸쳐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다룰 내용이 좀 넓기도 해서 이 내용을 몇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네. 로빈후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상장 후의 주가가 거의 최저점이고요. 게임스탑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분명히 있는 상태가 맞고요. 기사를 읽어드리면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금융업계 과도한 이윤 추구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로빈후드를 저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쉬운 중개거래 앱을 약간은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이 쉽다는 게 인터페이스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거래에 들어가는 수수 비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투기적인 거래도 많다는 거고, 그 안에서 역시 문제가 많은 건데요. 제가 봐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익히 보셨던 그런 투기적인 밈 주식들이 역시 주식을 혹은 금융거래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볼 때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간단히 보고 오시면 좋은 영상은 제가 올렸던 쉬운 중개거래 앱은 문제일까라는 영상을 보시면 조금 도움 되실 겁니다. 거기에 훨씬 더 심화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자세한 내용을 읽어드리면 약 50여 개의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PFOF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 정보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인데요. 로빈후드가 대표적이고요.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로빈후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 안 써봐서 모릅니다. 대신에 이제 알려진 정보로 보면 로빈후드에서 매수를 할 때 우리나라 키움증권이나 증권사처럼 매수매도 효과가 쭉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그 가격에 요렇게 바이 버튼을 눌러서 몇 주를 살 건지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모든 게 문제가 파생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거래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가격을 누리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파생되는 것들이 뭐냐면 3일 전에 나온 레포트인데요.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나온 자본시장 포커스란에 가면 이 레포트가 있습니다. 로빈후드와 같은 앱들의 거래가 증가했다는 내용이고요. 당연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개인 주식 거래가 많아졌죠. 그래서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제3자의 기관에서 돈을 받는 행태로 운영이 되는 앱이 많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로빈후드가 있고 로빈후드의 수익 중 절반 이상 거의 70% 이상이 이 PFOF 수익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빈후드의 굉장히 많은 수익은 1, 2월 달에 나왔습니다. 밈 주식이 엄청나게 활발했던 그때 나왔고요. 그리고 소매 브로커 PFOP 수익도 역시 코로나 이후에 역시 수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들로 그렇고요. 자, 그럼 문제가 뭔지 살펴보면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 정보를 활용해서 차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매수매도 호가를 본인들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매수 주문을 걸고 매도 주문을 걸면 그 안에서 그 호가 사이에 약간의 차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얼마에 팔겠다라고 주문을 거는 거고 그 안에서
더 비싸게 팔거나 더 싸게 팔 수 있는 그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정보들을 이 브로커들이나 딜러들은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들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제라는 거고 호가창을 다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걸 대응하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쉬운 거래를 표방하기 때문에 더 그렇고 투기적인 거래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거래 비용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문이 쉬운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게임스탑과 같은 사태도 나왔다는 게 되게 큰 전환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브로커에 의해서 매수 제한이 분명히 있었죠. 바이 버튼이 사라졌던 그 이슈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규제나 이 방법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의 수익을 조금 더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SEC는 주요 거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로빈후드는 벌금을 처맞았습니다. 여러모로 로빈후드가 청문회 끌려다니고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 아닌 규제를 온몸을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PFOF 관련 수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2021년 6월인데 어쨌든 최근까지 나온 기사를 봐도 PFOF를 규제할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할지 또 그에 따라서 로빈후드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지 로빈후드가 방향을 튼다는 건 대부분의 비슷한 중개거래업들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와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거고요. 그럼 우리의 소파인 어떠냐? 당연하겠지만 PFOF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보이시죠? 소파이도 역시 이 SEC 룰 606 리포트를 통해서 정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이도 역시 무료로 거래를 제공하고 있죠. 로빈후드와 같이. 그렇다 보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거죠. 물론 소파이는 대출이 훨씬 더 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혹시 생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바로 터지거나 아니면 매출이 급감을 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텐데 문제는 소파이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 이 주식 거래나 중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투자 부분 보면 IPO도 그렇고 소수점 거래도 그렇고 코인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ETF도 그렇고 여러모로 주식 기반의 투자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규제가 혹시 나온다면 소파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니까 소파이의 어떤 실적이나 재무가 지금보단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더 빠르게 확장하는 게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확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규제가 있긴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역시 소파이도 이렇게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로빈후드로 시작된 이 PFOF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파이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문제라고 보신다면 관심 있게 이 증권거래위원회의 메시지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상 아마 한두 개에서 더 많이 이 얘기를 다루겠지만 어쨌든 현재 중개거래 앱들에서는 좀 이 문제가 문제 아닌 문제다. 대신 소파이는 중개거래의 매출 비중이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이 데미지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이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게 다양한 교차 판매잖아요. 근데 혹시 수수료가 생기거나 그 수수료와 비슷한 무언가가 생기거나 아니면 보상이 줄어든다거나 하면 어쨌든 교차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언젠간 한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내용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